지난달 16일 도쿄에서 150km 떨어진 도치기현에 있는 강변에서 50대 부부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시신은 모두 불에 탄 상태였는데 부검 결과 이 부부의 사인은 모두 목이 졸려 질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인은 머리에 골절 흔적도 발견된 끔찍한 사건인데요. 경찰은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20대 용의자 2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명이 직업과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한국인 A씨로 파악됐고요. 또 다른 용의자는 일본인 B씨는 NHK 드라마 아역 배우 출신으로 일본 사회의 충격이 더 큽니다. 사건 용의자는 더 있습니다.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두 사람, 실행을 의뢰한 C씨 그리고 C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D씨입니다. C씨는 몇 차례 술자리를 같이 한 한국인 A씨 등 2명에게 자신의 차를 빌려주고 시신 처리를 맡기는 대가로 수백만 엔의 보수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 4명은 모두 사망한 50대 부부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는데요. 결국 부부와 면식이 없고 서로 관계도 깊지 않은 용의자들이 누군가에게 의뢰를 받아 사건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일종의 다단계 청부인 셈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성년인데 성년으로 넘어가는 그 사람들이 일본이나 이제 중국 같은 데서 이런 고액 알바를 미끼로 여행 형태로 가서 저런 형태로 일종의 청부 살인이나 청부 폭력에 이용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해된 부부는 도쿄 우에노에서 음식점 10여 곳을 운영해 왔는데 경찰은 한국인 A씨 등 2명이 도쿄에 있는 빈집에서 부부를 폭행한 뒤에 차에 태워 도치기현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도치기현에서 불에 탄 부부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20대 한국인 용의자 A씨가 지난달 30일 시신 훼손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어 같은 날 일본인 B씨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도쿄에서 약 150km 떨어진 도치기현 나스마치 강변에서 시신이 발견된 일본인 부부 사망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국적인 A씨가 어떻게 이번 사건에 연루됐는지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의 범죄 가담 계기로 야미바이토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미바이토는 어둠을 뜻하는 야미, 아르바이트를 뜻하는 바이토의 합성어입니다. 식당 서빙, 편의점 계산원처럼 일반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불법적인 일을 대신해주는 범죄를 말합니다. 야미바이토의 구인, 구직은 X 등 주로 소셜미디어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보수는 대개 건당 100만 엔 이상으로 보이기며 가담자들의 역할이 촘촘히 나뉜다는 점도 특징을 가집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최초 의뢰인으로부터 지시역과 중개역, 실행역까지 최소 4가지의 역할이 존재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자, 용의자들 모두 어쨌든 지금 의뢰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주고 또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한 거죠. 그렇죠. 모종의 어떤 사람 혹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28살의 일본인한테 어떤 하청을 줬다고 하고 뭐 표현을 어떻게 되든 청부를 했다고 하죠. 청부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25세한테 또 하고 그 25세가 지금 말하는 실제 실행을 한 20세의 두 일본인과 한국인한테 3차 혹은 4차 정도의 다단계 하청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청부 살인간이나 청부 폭력은 한 단계에서 끝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실제 청부하는 사람을 알 수 없게끔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3단계, 4단계로 돼서 경찰도 사실은 굉장히 추적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단계로 연결되고 각 단계마다 폭력이라든가 이런 그 사주하는 어떤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 범행을 계획한 사람을 잡기가 상당히 힘든가요? 쉽지 않죠. 뭐 쉽지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방법은 돈을 따라가는 방법과 사람을 따라가는 방법과 그리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인들, 그러니까 말하는 피해자의 주변을 먼저 따라가는 방법 3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일정 정도 자산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뭐 식당도 여러 개 하고 있는 그것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무래도 가장 크겠죠. 네. 그걸 지금 일본 경찰은 따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하청 구조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군요. 제일 아래쪽은 외국인을 이용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느 무슨 족 이렇게 추정하는 것처럼 네네. 그런 전혀 모르는 사람을 하고 네. 방법도 살인으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 데려다만 놔라. 아니면 뭐 가벼운 폭력만 행사해라. 네. 라고 그냥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이 알려지면 너는 쫓겨나고 너는 처벌받는다라고 하면서 아. 다음 형태의 청부가 2중, 3중의 청부가 되니까 아. 어쩔 수 없이 뭐 했다고 하는 형태로 또 진술하는 경우도 굉장히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요. 예. 거부할 수 없게끔 그러면 압박을 하는 거네요.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 여권을 뺏길 수 있는 네. 거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거부한다는 게 사실은 자기도 죽을 수 있다. 자기도 거기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압박을 주는 거죠. 네. 사실 일본의 이런 이런 구조의 범죄가 잘 알려져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이른바 그 히키코모리 범죄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런 범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본은 우리가 많이 아는 야쿠자의 조직 폭력과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은둔 외톨이의 영향이 굉장히 먼 것 같지만은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야쿠자들이 직접 실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검거의 위험이 있으니까 돌고 돌아갔고 결국은 인간이 증발된 형태의 사람을 이용하는 네. 그 증발된 사람은 사실 히키코모리들이죠. 네. 그중에 또 외국인 어떤 여행자들 이용하는 이런 방식이 섞여 있는 거니까 사실 우리는 모르지만은 일본의 경찰들은 저게 사실 여러 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아, 자, 청부살인과 같은 이런 청부 범죄 그렇다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과 사람을 쫓아가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런 경우는 뭐 한 번에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 네. 주변에 있어 저런 유사한 형태를 실행해 본 일종의 브로커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 브로커를 따라가는 경우가 아마 일본 경찰이 제가 다른 팁도 뭐 드리지만 그걸 지금 이중으로 하고 있는 거죠. 피해자 주변과 브로커를 따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잡혔습니다. 그럼 지시한 윗선, 실행한 그 아래쪽 어느 쪽이 처벌이 무겁게 되나요? 뭐 기본적으로 저 지시한 쪽이 가장 처벌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수단인 경우는 그보다 네. 좀 낮지만은 그렇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살인을 실행했으면 살인죄로 처벌이 되는 거고요. 네. 다만 감경이 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아하. 그런데 그거는 일본의 어떤 사법 관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일본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아, 사실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